매트랩 대학생 AI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 동양미래대학교 팀 AI 의신입니다. 저희는 AI를 활용한 사이트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에 해당하는 개발 배경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없었던 인터넷이 개발되고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용되는 곳이 많아지게 되어 인터넷은 빠른 속도로 발전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거나 궁금한 정보를 묻기 위해 소규모 모임을 만들었고 활발한 정보 공유가 일어나게 되면서 많은 사용자들이 모이게 되어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형성된 커뮤니티 안에서 일부 사용자들이 커뮤니티에 모이게 된 주제에 관련 여부 없이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다른 측면으로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이루어졌고 이런 움직임이 모든 커뮤니티에 확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다양한 주제와 의견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들은 많은 사용자들이 어떤 뉴스나 화제에 대해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을 주장하게 되면서 많은 정보 공유가 일어나게 되었고 처음의 목적과는 다르게 변질되어 갔습니다. 결국 현재 각각의 커뮤니티는 서로 다양한 주제와 의견을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아닌 편향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용자들의 의견으로 기울어져 같은 의견을 가진 다수의 사용자들만 모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커뮤니티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며 인터넷을 처음 접해보는 사용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커뮤니티에 들어갔을 때 모델을 통해 각각의 커뮤니티의 작성 글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커뮤니티가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는지, 편향적이진 않은지를 사용자에게 알려주어 편향적이고 잘못된 정보를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델의 방향성과 데이터 수집 방법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향성의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언급하였던 개발 목적과 같이 커뮤니티를 처음 이용하는 사용자가 한쪽으로 편향된 잘못된 정보를 얻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대한 정보와 의견에 가려져서 알려지지 않았고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며, 세 번째는 커뮤니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의견과 성별, 나이 등을 종합하여 세대별로 어떤 의견을 주장하는지를 정리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데이터 수집 장소는 레딧과 해커뉴스를 이용하였고 그 이유는 해외에서 만들어진 대형 커뮤니티로 많은 사용자들이 정보와 의견을 서로 나누고 있으며 모델 개발 목적에 들어맞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수집 방법은 크롤링을 통하여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일정 주기마다 크롤링을 반복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사이트 데이터를 수집하고 업데이트하여 저장하며 사이트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여러 가지 분야로 보기 쉽게 분류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모델의 개발 과정이며 모든 코드를 작성할 시 영상이 길어져 중요한 부분의 코드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델 개발 과정의 첫 번째는 매트랩 모델 시작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 레딧과 해커 뉴스에서 데이터 크롤링을 해옵니다. 크롤링을 하게 되면 레딧과 해커 뉴스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10 곱하기 1 스트럭트 변수로 존재하게 되며 타이틀 필드에는 글의 제목이 저장되고 링크 필드에는 글의 링크가 저장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전처리로 모델을 딥러닝 시키기 위한 크롤링 데이터를 가공해 모델 학습에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네 번째는 모델을 딥러닝 시키기 위해 필요한 학습과 저장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포문은 디버깅을 시도할 때 도움이 되도록 넣었으며 없어도 무방합니다. 매트랩에서 제공하는 텐서플로우 기능을 사용한다면 쉽게 구현할 수 있지만 모델에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레이어를 직접 구현하였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는 시퀀스 인풋 레이어로 지정된 입력 크기의 입력 레이어를 81, 128의 크기로 변환하며 시퀀스는 81, 128 차원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레이어는 워드 임베딩 레이어 오브젝트로 텍스트 단어를 숫자 배열로 변환하는데 128 차원 배열로 변환해주게 됩니다. 세 번째 레이어는 트랜스포머 인코더 레이어로 문장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네 번째 레이어는 트랜스포머 디코더 레이어로 언어 처리와 같은 시퀀스 데이터 처리에 사용되며 주어진 입력 데이터에 대해 어텐션 메커니즘을 구현하여 다양한 특성 간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할 수 있어 요약 같은 기능이 사용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레이어는 플래튼 레이어로 다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반환해주며 트랜스포머의 출력과 다음 단계 레이어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입력을 맞춰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합성곱 신경망이나 순환 신경망과 같은 신경망 구조에서 다차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여섯 번째 레이어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완전 연결 신경망 계층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입력과 출력 사이에 모든 뉴런이 연결된 신경망 구조를 구성합니다. 일곱 번째 레이어는 소프트맥스 레이어로 각 클래스의 확률 분포 계산 및 생성으로 완전 연결층과 출력층이 호환이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 레이어는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로 최종 출력을 하는 층이며 신경망의 출력값과 실제 라벨 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얻어진 손실함수를 통해서 학습합니다. 네 번째는 모델을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델을 10회 반복 학습을 시키게 된다면 그래프와 같이 정확도가 약 66%였으며 모델의 내용 요약 기능이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모델을 50회 반복 학습을 시켰으며 그래프와 같이 정확도가 약 96%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모델의 내용 요약 기능이 좀 더 구체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작한 모델의 결과를 통해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델의 단점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크롤링에 대한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워 높은 성능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직접 구현한 레이어의 한계로 성능을 더 올릴 수 없고 호환을 위해 구시대적인 트레인 네트워크 함수를 사용하여 딥러닝의 속도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모델에 보완해야 하는 점 첫 번째는 모델을 더 빠르게 학습하기 위해서 GPU와 연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사이트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크롤링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세 번째는 성능을 압도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매트랩에서 제공하는 텐서플로우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델이 이상적으로 발전하였을 때의 기대 효과 첫 번째는 발전된 모델의 기능을 통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커뮤니티라도 무슨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두 번째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뉴스나 화제에 가려져서 알려지지 않고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로써 AI를 활용한 사이트 분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